9월 6일 수요일, 오늘 10% 이상 급등한 종목과 그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장은 오후 5시 키움증권 기준으로 코스피 지수는 0.73% 하락한 2563.34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매도로 임한 가운데 개인은 매수로 대응했네요. 한편 코스닥 지수는 0.38% 하락한 917.95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매도로 임한 가운데 개인은 매수로 대응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급등 종목들을 살펴볼게요. 오늘 10% 이상 급등한 종목은 총 37종목으로 코스피에서는 5종목, 코스닥에서는 32종목이 나왔습니다. 이 중 상한가 종목은 일동홀딩스, 일동제약, 푸른기술, 셀바스 헬스케어, 젠큐릭스 5종목이고요. 오늘 하한가 종목은 없었습니다. 총 37개의 급등 종목들을 한데 모아서 섹터별로 묶어보니 5개 테마로 나눠볼 수 있었어요. 그 외 나머지는 개별 이슈로 오른 종목들인데요. 먼저 1번 의료 AI 섹터입니다. 오늘 김병환 기획재정부 차관은 정부가 AI 기술 서비스 개발 분야에 내년도 예산을 1조 2천억 원 이상 투입한다는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김 차관은 법률과 세무 같은 전문 영역뿐만 아니라 의료나 돌봄 등의 일상생활에서도 국민들이 내 삶 속의 디지털을 실현할 수 있게 하겠다고 전했는데요. 이러한 혁신에 걸림돌이 되는 요소들을 돌파하기 위해 저작권법 등의 관련 규정도 정비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 속 AI 관련주를 비롯한 원격진료 기업들이 강세를 보였으며 그 중에서도 셀바스 헬스케어는 AI 심장진단 사업 등의 사업 확대 소식을 전하며 상한가로 마감을 해주었네요. 다음은 이번 비만 치료제 섹터입니다. 위고비를 생산하는 덴마크 제약회사 노보노디스크가 프랑스의 명품업체 루이비통을 제치고 유럽시장에서 시총 1위 기업에 등극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위고비는 일주일에 한 번 복용하는 비만 치료제로 식사를 안 해도 포만감을 느끼도록 하는 효과가 있어 일론 머스크 등의 유명 인사들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한편 어제 장마감 후 일동제약이 먹는 GLP-1 수용체 작용제로 개발 중인 당뇨병 후보물질에 대해 식약처로부터 국내 임상시험을 승인받았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오늘 장에서 상한가로 마감을 하기도 했습니다. 해당 물질은 GLP-1 수용체 작용제 계열의 약물로 같은 계열의 주사제인 위고비나 마운자로 등이 이미 품귀 현상을 빚을 정도로 높은 인기를 구가하고 있어 강한 기대감이 몰린 것으로 파악되네요. 다음은 3번 보안 섹터입니다. 어제 정부가 2027년까지 정보보호산업 시장 규모를 30조 원으로 키우기 위해서 1조가 넘는 예산을 투입한다는 소식이 전해진 바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어제 열린 제30차 비상경제 차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보보호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 전략을 발표했는데요. 사이버 위협 등으로 글로벌 보안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는 판단 아래 정보보호산업을 미래 전략 사업으로 육성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해당 소식에 보안 관련주 일부가 오늘도 강세를 이어나간 모습이었네요. 다음은 4번 2차전지 섹터입니다. 어제 LG전자와 글로벌 자동차 부품업체인 마그나가 설립한 합작법인인 LG마그나가 유럽 현지의 전기차 부품 생산 공장을 구축한다는 소식이 전해진 바 있습니다. LG마그나는 헝가리 북동부 미슈콜츠시에 전기차 부품 공장을 지을 예정이며 해당 공장이 완공된다면 LG마그나가 유럽에 설립하는 첫 생산 공장이 되는 것인데요. 해당 소식에 2차전지 기업들 일부가 강세를 보였으며 한편 2차전지 대장주인 에코프로 형제는 약세로 마감했으니 참고해주세요. 다음은 5번 중국 소비 섹터입니다. 올해 제주행에 나선 외국인 방문객 중에 중국인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는 소식입니다. 최근 중국의 단체 관광 허용 전에도 중국인들의 탑승률이 높았다는 점을 감안해보면 중국인 단체 관광 재개가 본격화되는 다음 달 10월부터는 항공업계에서 유커들의 특수는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더불어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인해 중국 내 일본 불매운동 조짐이 확산되면서 일본이 아닌 한국 여행을 선택하는 중국인들의 수도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러한 분위기 속 중국 소비 관련주 일부가 강세를 이어가는 모습이었네요. 그 외 나머지는 개별 이슈로 오른 종목들인데요. 먼저 푸른기술은 신사업으로 추진 중인 산업용 로봇의 매출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현대차 계열사인 현대위아와 공동 개발한 협동로봇의 매출이 최근에도 계속 발생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해당 소식에 향후 산업용 로봇 시장의 성장에 따른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고 기대감을 입으면서 상한가로 마감을 해주었고요. 이어서 피델릭스는 중국이 반도체 부문을 육성하기 위해 한국 돈으로 55조 원에 이르는 정부 차원의 투자기금을 조성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중국 최대 반도체 생산업체인 SMIC와 플래시 메모리 부문에서 전략적 제휴관계를 맺고 있고 최대 주주가 중국 반도체 업체인 동신반도체 주식유한공사라는 점이 부각되며 급등했습니다. 한편 최근 한동훈 장관 관련주들이 한동훈 장관 관련 기사가 나올 때마다 반등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한동훈 장관의 내년 총선 역할에 대한 기대감이 지속 부각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어서 코세는 전환사채 등으로 자금을 확보한 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제품 생산에 들어간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강세였던 것으로 추정되고요. 다음으로 오성첨단소재는
최근 미국 보건인적서비스부가 대마의 법정 마약류 등급을 현재 1등급에서 3등급으로 낮출 것을 마약 단속국에 권했다는 소식에 대마 관련주로 강세를 이어갔습니다. 이어서 펜트론은 8월 말 OSAT로부터 반도체 패키징 검사 장비인 아폴론 초도 물량을 수주했다고 밝히면서 상승했는데요. 반도체 패키징 검사 장비 아폴론은 펜트론이 자체 개발한 첨단 장비라고 하니 참고해주세요. 끝으로 대한제당은 최근 원유 가격과 최저임금 인상에 더해 설탕까지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식품업계와 외식 프랜차이즈 업계의 고민이 깊어지는 분위기 속 설탕 관련주로 수혜 기대감을 잇고 상승한 것이라 파악됩니다. 업계에서는 인도가 설탕 수출을 금지할 경우 글로벌 원당 수급이 불안해지면서 국내 설탕 가격은 또 오를 수밖에 없다고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10% 이상 급등한 종목들을 알아보았습니다. 내일도 성투하세요.